함수를 공부하는 바람직한 자세가 있죠. 함수를 공부하는 바람직한 자세. 여러분이 함수라는 게 이제 우리가 어떤 두 집합이 있을 때 하나의 집합에서 다른 집합으로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게 함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두 집합 중에서도 얘가 좀 더 중요하죠. 얘 이름이 뭐예요? 난 이런 쉬운 거는 그냥 당연히 자신감을 더 심어주려고 물어보는데 이게 뭐예요? 미쳐버리겠네. 나 진짜 다 그냥 물어본 거예요. 얘 x가 이름이 뭐예요? 정의역이죠. 정의역. 그래서 함수를 공부하는 바람직한 자세. 항상 새로운 함수를 공부하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정의역부터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정의역을 모르지? 그럼 얘는 뭐예요? 공역. 어? 그래. 취역 조건제시법으로 대봐. 취역이요? 응. 아, 가로하고 fx. 그건 내가 했어. fx. 짝이. 짝대기? 어떻게 짝대기를 맞아야 되나? 짝대기? 이게 얼마나 저렴한 표현이야? 우선 그렇게 치고 fx가 아니 xx가 아니 다 x면은 씨 뭘 다 xx요? 근데 x가 내가 니네 이거 3번 쓰라고 하는 것과 의미 없어. 더 써야 돼. 내가 왜 3번 쓰라는 거야? 공부하라고 3번 쓰라는 거 아니야. 현식이 아 영어로 하기 부끄러우면은 한글로 합시다. 그럼 작은 x, 큰 x. 아 진짜. 안 그러면 얘처럼 xx 해야 돼요. xx 하면 약간 은어가 왜 속어 같잖아요. 약간 욕 같잖아. 이런 xx 자 뭐요? 더 해야지.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니네 이거 지금 안 하잖아. 그럼 니네 이게 언제 가서 또 문제가 되냐면은 나중에 뭐 이제 뭐야 목표치가 낮고 등급 목표치가 낮으면 어차피 안 해도 되는 거긴 한데 나중에 확통 가면 또 나오거든. 확통 가면은 경우의 수 문제 중에 공치 문제가 있어요. 공치 문제가 공역하고 치역하고 같은 문제가 있다고. 그럼 그때 공치 문제 할 때 이 치역을 갖다가 한글로 안 주고 이렇게 주기도 하거든. 그럼 그때 가서 이거 또 외워야 돼. 그러면 그리고 이거 짝대기 같으냐고. 에?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게 뭐 수업을 여러분이 너무 집중을 안 하는 거야. 강의도 안 듣고. 내가 이걸 읽을 때 짝대기라고 읽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무슨 짝대기 타령이야. 뭐예요? 참. 뭐야? 바 제도합니다. 제도. 봐 스펠링 대박. BAR 그렇지. 어이. 그래 영어학원은 잘 다니고 있구나. 봐봐. 자 됐고요. 항상 새로운 함수를 배울 때는 정의역부터 체크하셔야 됩니다. 정의역부터. 자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유리함수입니다. 유리함수. 우리 이제 뭐 배우나 좀 간단히 써볼까요? 유리함수 배우죠. 유리함수. 유리함수 배우고 나면 뭐 배워요? 무리함수 배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공수 2. 무리함수 배우고 나서 대수로 넘어가요. 대수로 넘어가시면은 뭐 배워요? 지수함수 배워요. 네, 로그함수 배워요. 삼각함수 배우고요. 이게 대수.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원으로 넘어가시면은 뭐 배워요? 수투했잖아. 수투했잖아. 미분적분 배운다고? 당연히 교과목이 미적분인데 그럼 미분적분 배우겠지 뭐. 그러면 무슨 함수 배우냐고? 그렇죠.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거 배웁니다. 미적분 원 끝이 미적분 원에서 끝이에요. 요거밖에 안 배워요. 요거 밖에라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요거 배우시고 미적분 2 가시면은 여기에 있는 함수 중에서 약간 듣보잡 함수를 배우는 건 아니고 이제 여기 가시면은 이제 함수가 여기 앞에까지 이제까지 했던 애들 요 함수들을 갖다가 서로 이제 곱해서 또는 나눠서 그런 함수들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삼각함수랑 뭐 이제 지수함수랑 이렇게 막 곱해진 거라든가 아무튼
앞으로 이런 함수들을 공부할 텐데 새로운 함수를 배울 때마다 여러분이 항상 첫 번째로 체크하셔야 되는 건 정의역이 되겠고요. 정의역이. 우선 지금 배우는 거는 유리함수입니다. 자, 유리함수. 우선 유리함수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되게 심플해요. 자, 유리함수는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그 fx가 유리식이면 유리함수예요. 단순하죠? 그럼 뒤에 가서 무리함수는 뭐겠어요? 얘가 무리식이면 무리함수예요. 나중에 지수함수는 뭐겠어요? 얘가 지수식이면 지수함수예요. 로그함수는 얘가 로그면 로그함수고요. 얘가 이제 삼각하면 삼각함수고요.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유리식이 뭔지 봤잖아. 유리식이. 그죠? 유리식이. 안 물어볼게요. 자, 유리식이 뭔지 봤죠? 유리식. 그래서 이게 이제 유리함수고요. 자, 중요한 거지. 유리함수의 그럼 정의역이 뭐냐 이거죠. 유리함수의 정의역.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유리함수의 정의역은 뭐냐? 유리함수가 정의되려면은 집합이 어떻게 잡혀야 되냐? 심플하죠. 뭐야?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죠.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유리함수의 정의역,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다항함수의 정의역은 뭐예요? 여기? 다항함수의 정의역. 머리를 활짝 열어가지고 빨리 지식을 넣으셔야 돼. 다항함수의 정의역은 뭐야? 다항함수가 뭐냐? 혹시 다항함수가 뭔지 모르는 게? 1, 2차, 3차 그런 게 다항함수야. 정의역 뭐야? 모든 실수. 이 다항함수는 정의역 모든 실수. 자,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입니다. 그래서 우선 뭐 정의역 대라 이런 문제 있어요. 정의역 대라. 알겠죠? 뭐 예를 들어 이제 fx가 있는데 x-1분의 3 이런 게 유리함수입니다. 유리식이니까. 그 정의역이 뭐냐?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죠. 조건 제시법 x가. 별거 없죠? fx가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뭐 2x 더하기 3이다. 유리함수죠? 유리식이니까. 정의역 대래요. 정의역 뭐예요? 너무 난이도를 급격하게 올렸나 내가? 정의역 뭐야? 계산했거든요. 큰일 났네 이거. 뭐야 정의역? 몰라?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원래는 계산 안 해봐야지 정상이긴 한데 계산을 해봐야 되는 상황도 별로 내가 좋아하진 않지만. 은하 정의역 뭐야? 정의역 뭐야? 모든 실수죠. 0 되는 값이 없어요. 허수밖에 안 나와요. 처음 봐요? 반가운 애 아니에요? 오메가 아니에요? 반갑다고 손 한번 흔들어요. 자, 손 흔드세요. 모든 실수? 에? 자, fx 있어요. x-1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 gx 있어요. x 플러스 1 같은 함수냐 다른 함수냐 이런 얘기죠. 불과 한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일주일이 뭐예요? 일주일도 안 됐죠. 그죠? 같은 함수냐 다른 함수냐. 얘는 약분을 하게 되면은 요게 되기는 해요. 같은 함수냐 다른 함수냐. 분기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아니 같은 함수에 다른 함수야 대답해. 아니에요가 아니고 다른 함수야? 왜? 그렇죠. 이거 저기 시험에 내가지고 쓰라 그러면은 똑바로 쓰셔야 돼요. 그냥 정의역이 달라서라고 쓰면 오답. 알겠죠? 오늘 시험은 아니겠지만 주말에 볼 때 알겠죠?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서로 같은 함수냐 다른 함수냐? 다른 함수예요. 그럼 정의역이 다른 건데 정의역이 어떻게 다른지 쓰셔야죠. 얘는 정의역이 뭐예요? x/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죠. 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죠. 예? 그러니까 정의역 체크하셔야 된다. 됐지? 뭐 이거 하나면 이 정도면. 이거 해줘야 되나? 이거 했으면 이 정도는 장난인데. 장난인데 장난. 네,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같은 함수. 현식이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같은 함수. 같은 함수죠?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고민을 했을까? 혹시 어떤 게 헷갈렸을까? 약분이 헷갈린 거지? 인수분해가? 같은 함수 정의형 모든 실수 됐어요. 유리함수 배경 지식은 사전 지식은 요 정도면은 될 것 같고. 자, 유리함수 이제 뭐 한번 나한테 배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표 하나 그려드릴 텐데 그 표 하나면 여러분이 어지간한 한 8, 90%의 내용은 다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의 유형인데 유리함수. 자, 우리가 배우는 거는 유리함수가 맞는데 교과서에서 그런 말을 쓰진 않지만 유리함수 안에는 앞에서 배운 것처럼 다항함수하고 이제 가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가 있어요. 그런 애를 우리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제 분수함수라고 부를 거고, 분수함수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에 대한 걸 다룬다고 보면 되죠. 우리 다항함수를 배우는 건 아니니까. 형태가 이제 y는 x분의 k 꼴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의 기본형이라고 부릅니다. 기본형. y는 x-n분의 k 플러스 n 꼴이 있어요. 유리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표준형. y는 ax 플러스 b 나누기 cx 플러스 d 꼴이 있어요. 유리함수의 이제 일반형이라고 부르죠.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 지금 하는 거는 정확하게 유리함수지만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우리는 뭘 배우는 거다? 분수함수를 배우는 겁니다. 분수함수. 다항함수가 아닌 경우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우선은 분수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분수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분수함수가 되는 조건. 뭐냐? 얘는 k가 0이 되면 안 돼요. 왜? k가 0이면 뭐야? 그게 뭐냐고? 그지? 상수함수야. 상수함수는 다항함수야. 0차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k는 0은 안 돼요. 얘는 뭐 이제 뒤에 가서 하겠지만 일반형이라는 거는 저 표준형을 갖다가 통분해서 만든 게 일반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형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일반형이 나오면 표준형으로 바꾸라 그래요. 근데 그 바꾸는 작업이 잘 보니까 일반형이 무슨 분수예요? 분수의 종류를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가분수예요. 이게 가분수. 그죠? 표준형이 뭐예요? 이게 대분수죠.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건데 일반적으로 애들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또 우리가 공부가 좀 되시면 안 바꿔요. 안 바꾸고 바로바로 합니다. 그냥 안 바꾸고 여기서 그냥 처음에는 많이 바꾸지만 니네가 마치 그런 거죠. 2차 함수 외에 처음 배울 때는 표준형 갖다 배우고 일반형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 바꾸라고 하잖아. 표준형으로 학교에서 대부분. 그죠? 근데 우리가 뭐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와서 공부하시면서 선생님도 그렇지만은 잘 안 바꾸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여기에서 잡히는 조건은 얘를 표준형, 대분수로 바꿨을 때의 조건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바꿔보시면은 나눗셈이잖아. 나눗셈. ax 더하기 b를 cx 더하기 d로 나누시면은 몫에다가 c분의 a가 들어가서 ax하고 c분의 ad가 되고 빼주면은 b-c분의 ad야. 그래서 얘를 바꿔주시게 되면은 얘는 cx 플러스 d 분의
몫이 뭐냐면 C분의 A고 나머지가 지금 요거예요. 통분해서 쓰시면은 C분의 BC-AD 이렇게 쓰여요. 단순 계산. 자, 여기서 이제 약간의 이제 미세한 차이점인데, 자, 얘는 대분수 맞죠? 대분수는 맞는데 유리함수, 지금 분수함수의 표준형이냐? 표준형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표준형은 정확하게 이 형태를 잘 보시면은 x의 개수가 1일 때 기준입니다. 1일 때. 그러다 보니까 얘는 대분수로 바꾼 건 맞지만 정확하게 표준형까지 바꾸실 거면, 예?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예. 표준형까지 가실 거면 정확하게 뭐라고 써야 되냐? 분모 분자를 c로 나눠서 x 더하기 c분의 d고 얘는 c 제곱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요게 원래는 정확한 표준형이야. 저런 거 외워야 되는 거 아니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분수함수 조건 써볼게요. 비교해보니까 k 값이 뭐예요? 얘죠? 근데 우선 그 이전에 분수함수고 뭐시고 간에 먼저 잡혀야 되는 건데, 마찬가지죠. 분수함수고 뭐시고는 아니고. 자, 분수함수가 되려면 분모의 미지수 x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변수 x가. 그러니까 당연히 c는 0이 되면은 안 돼요. c가 0 되면 다항함수. 그리고 k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얘가 0이 되면 안 되죠. 근데 어차피 c가 0이 아니잖아. 그럼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건 뭐야? BC-AD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근데 BC-AD라고 써도 되지만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 쓰는 표기가 AD-BC가 좀 더 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AD-BC는 0이 아니다. 이게 좀 추가가 돼요. AD-BC 어디서 배웠냐? AD-BC라는 수학적인 요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우리가 두 군데에서 했는데 지금까지 현 시점까지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2번 나왔는데 AD-BC가 어디서 나왔어? 골룸. 그렇지, 골룸. 골룸에서 한 번 나왔죠. 골룸 알아? 알지? 응. 골룸 알아? 반지의 제왕 같은 이라고 진짜. 그래서 또 뭐라고? 네. 뭐야? 아니 잘못 말했어. 뭐 이거는 잘 기억은 못하겠죠, 여러분이. 왜냐면 이게 뭐 그렇게 막 그거를 필수로 꼭 알아들어가고 한 건 아니다 보니까. AD-BC 몰라도 돼. 네. 넘어가. 궁금하지 이러면. 자, 행렬할 때 있는데, 행렬. 이렇게 얘기해도 기억 안 나지. 행렬할 때. AD-BC. 지인이 기억나요? 뭔데? 응? 케일리 해밀턴 앞에 놨어요. 케일리 해밀턴. 물론 우리가 이제 어차피 행렬은 여러분이 뭐 딱히 나중에 뭐 이제 진로 선택이나 그쪽 가서는 할 수 있겠죠. 아무튼 따로 같이 공부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아무튼 조건 됐고,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항상 체크는 정의역부터. 정의역이 결정이 되면은 그놈의 함수값인 치역이 결정될 거 아니야? 정의역, 치역 써봅니다. 얘는 정의역이 뭐냐? 유리함수, 분수함수의 정의역이니까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요. x/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그럼 치역은 뭐냐 이건데, 치역은 요 y값, 함수값인데 k가 0이 아니니까 우리가 분수는 0이 되려면은 분자가 0 돼야 되거든요. 무조건. 근데 k가 0이 아니니까 얘는 분수가 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치역은 마찬가지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0이 아닌 모든 실수. 요게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일반형의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뭐 익히 보셨다시피 뭐 한 거예요? 평행이동한 거죠. 그죠?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플러스 n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플러스 n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정의역 뭐 그대로 이동하셔도 되고 여기서 해석을 하셔도 정의역은 뭐야 얘는 x바 x는 m이 아닌 모든 실수죠. 치역 y바 y는 분수가 0이 안 된다는 거는 y가 n이 안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잡히겠죠? 그럼 일로 와서 일반형에서는 정의역 x바 x는 분모가 0이 아니다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c분의 d가 아니다. 치역은 요 분수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뒤에 남은 애가 될 수 없다. y는 c분의 a가 아니다. 이게 문자로 있다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치 다 써봤어요. 정의역 치역. 뭐 이제 여러분 이거 표 쓰실 때 내일 다음 시간에 답 쓰실 때 정의역 치역 쓰라 그랬는데 집합 표시 안 하시면 당연히 무조건 틀린 거예요. 당연히. 요게 하나. 정의역 치역. 자, 두 번째로 점근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근선. 점근선 뭐예요? 뭐 국어적으로 해석하시면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고요. 수투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모르겠죠? 점근선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나중에 가시면 점근선은 다 수학2 여러분 교육과정으로는 미적분 원가서 배우시는 극한이라는 리미트라는 걸 이용을 해서 점근선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이거는 미적분 1에서 안 배우고요. 여러분이 미적분 2 가야 배워요. 점근선은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점근선이 왜 생기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수능을 보는 교과목 안에서는 점근선은 그냥 점근선인가 보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되는지는 별로 관심은 없다. 자, 점근선이라는 거는 점점 가까워지는 선을 갖다가 점근선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 기본형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니네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저런 함수를 갖다가 뭐라고 그냥 함수라는 말은 안 부르고 아니 이제 함수란 말은 붙이지 중1 때 붙이지? 무슨 함수라 그래 이런 함수를? 중1 때 뭐라 그래? y는 x분의 k 꼴을 뭐라 그래? 자 뭐라 그래? 얘네들은 정말 중학교 때 공부를 당연히 뭐라 그래? 반비례 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쓱쓱싹싹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점근선 예를 들어서 내가 y는 x분의 1 정도를 그렸는데 여기에다가 x에다가 계속 넣어봐. 10, 100, 1000, 만 되게 작아지지. 근데 그렇다고 0이 돼? 0은 절대 안 되죠. 점점 가까워져요. 누구를? x축을. 같은 논리로 여기에다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계속 해봐요. 되게 커지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y축에 닿냐? y축에 닿지는 않죠. y축에 닿는 데는 건 y절편인데 y절편의 x값이 얼마야? 0이 돼야 되잖아. x는 0이 아니니까 절대 y축에 닿지는 또 않아. 그죠? 그래서 점근선이 두 개가 생기죠. 뭐예요? x는 0, y는 0. x는 0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y축이라고 하죠. y축 x는 0. y는 0을 x축이라고 부르고요. 그죠? 우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한 가지 뭐 이제 당연히 뭐 권유현이 집합이에요. 읽어보세요. 그죠? 내가 빼기라고 읽지 말라 그러거든. 좋지 않아. 좋지 않은데 비슷한 얘기가 나중에 점근선대라 그러잖아. 예를 들어 이런 거 점근선. 그러면 0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점근선대라 그러면 0. 뭐 0 어쩌라고요? 자 선이잖아 선. 도형의 방정식을 내야 돼. 비슷한 논리가 니네한테 내가 2차 함수 축방대라고 많이 돼요. 2차 함수 축방대라 그러는데 축방대라 그럴 때 2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계속. 그건 잘못된 거예요. 축의 방정식이에요. 도형의 방정식이야. 는이 있어야 돼. 는. 등식이 나와야 된다고. 등식으로 똑바로 내시고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두 개구나. 그 두 개가 보다시피 십자가 모양입니다. 그죠? 선생님이 실제로 점근선 십자가라고 부를 거고 점근선 십자가.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중1 때 배웠다시피 그래프가 였다 그려지냐 뭐 갖고 판단해요? 조 K의 부호 가지고 판단하시잖아요. 똑같거든요. K가 양이면은 그래서 중1 때에는 얘밖에 안 배우니까
K가 양이면은 X축, Y축에서 여기 다시 말하면 1, 3, 4분면이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얘만 배우는 게 아니고 기본형 말고 표준형, 다시 말하면 평행이동된 애들을 배우니까 이 점근선 십자가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기다가 그릴지 여기다 그릴지는 똑같이 K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건데 우리가 딱히 부를 이름이 없어요. 여기요 저기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 헷갈리잖아. 이쪽이 여기인지 여기가 저기인지 그냥.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점근선 십자가를 기준으로 1, 3쪽, 2, 4쪽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알겠지? 알겠어? 알아두시고. 자, 표준형으로 건너갑니다. 점근선은 뭐가 되겠어요? 점근선은 얘 점근선을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니까 x는 m, y는 n이 되는데 평행이동을 생각 안 하고 잘 보니까 점근선은 정의역 치역하고 잘 비교해 보니까 정의역 치역에서 안 된다고 한 게 되는 걸로 바뀌는 등식이 점근선이 되네. 그죠? 그래서 굳이 평행이동을 안 해도 이 상황에서 그냥 바로 바라봐도 점근선이 따지네. 그럼 같은 얘기로 일반형에서도 점근선을 따면은 그냥 x는 마이너스 c분의 d 하고 y는 c분의 a라고 이렇게 딸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점근선 봤습니다. 세 번째, 점대칭 좌표하고 선대칭 직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보다시피 대칭성을 좀 띠는데 대칭성이 두 가지 대칭성이 있는 게 우선 기본적으로 선대칭성을 떼요. 선대칭은 선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접히면 선대칭인데 이렇게 그으면 접혀요. 이렇게 그어도 접히고요. 선대칭 두 개 있습니다. 항상. 그리고 점대칭이라는 거는 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 이동하면은 포개어질 때 점대칭이라고 하는데 요런 이제 반비례 함수 같은 경우에 요 원점을 중심으로 돌리니까 포개어집니다. 그래서 점대칭 좌표는 뭐가 되냐? 점대칭 좌표는 0,0이 되고요. 점대칭 좌표는 0,0. 자, 선대칭 직선은 그럼 얘는 뭐가 되냐? 얘는 지금 이 선 대칭되는 거, 요 놈은 기울기가 1짜리, 요 놈은 이제 마이너스 1짜리입니다. 원래 이제 대수적으로 확인을 해보는 건데, 해보니까, 얘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표준형으로 건너갔을 때는 어떻게 되냐? 얘를 평행이동을 해서 생각해도 돼요. 평행이동 해보면은 m,n이고요. 얘를 평행이동하시면은 x에다가 x-m 대입, y에다가 y-m 대입이니까 요렇게 되는 걸로 생각해도 되긴 하거든. 근데 매번 여기서 빠꾸해서 올 게 아니고 잘 보니까 점대칭 좌표라는 놈은 여기서 보니까 0,0인데 뭐야? 점근선의 교점이네요. 점대칭의 정체는 뭐예요? 점근선의 교점이죠. 이렇게 확인이 되네. 선대칭 직선은 잘 보니까 우선은 기울기, 우리가 이제 선대칭은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직방 뭐가 중요해요? 이거씨 뭐야? 직방 뭐가 중요해요? 기점이죠. 기점이 중요한데 선대칭은 기울기는 보니까 항상 풀마일. 그러면 점이 중요한데 점은 뭐냐? 점은 잘 보니까 위에 있는 점대칭을 지나요. 그러니까 점대칭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선대칭이더라.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일반형에서는 점대칭은 뭐가 되냐? 점대칭은 마이너스 c분의 d, c분의 a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선대칭은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이 점을 지난다니까
x 마이나 플러스 c분의 d 플러스 c분의 a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한 번에. 그죠? 우리는 공수2가 완전 처음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한 번에 다. 됐어요?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이제 유리함수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 여기 있는 건 다 이대로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이제 문제 풀 때 계속 물어보죠. 유리함수의 점대칭 어떻게 구하냐?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점근선의 교점. 유리함수의 선대칭 어떻게 구하냐? 기울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점대칭을 지난다. 또는 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만큼. 그래서 요거를 많이 써보시고 여기 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거 따다다다 외워야죠. 따다다다다 외우셔야 되겠고. 질문 있어요? 여기 이제 안 써준 거 중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자잘한 게 어쨌든 함수는 중요한 게 그래프인데 그래프를 그릴 때 그러면은 여러분이 점근선 십자가를 기준으로 1, 3 쪽에 그릴 거냐 2, 4 쪽에 그릴 거냐를 결정하는 건 K의 부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중학교 때 배웠다시피 요 K의 절대값이 클수록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우리가 요 정도가 만약에 x분의 1이라면은 x분의 2짜리는 이거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x의 값에 더 위에 찍힐 거 아니야.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x분의 2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x분의 1에 비해서 x분의 2. 다시 말하면 절대값 k의 값이 클수록 요 점대칭에서부터 그래프가 멀어진다라고 하죠. 점대칭에서부터 그래프가 멀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거 짜잘한 거. 아무도 녹화를 안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지운 거에서 아까 표준형이 이제 이게 표준형이라고 했는데 원래 대분수까지만 보셔도 대분수까지만 보면은 여기 C만 하나 이렇게 주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어차피 표준형이든 대분수든 K의 부호를 결정하는 거는 어쨌든 얘야, 얘. 그죠? 얘라고 봐도 무방하잖아. 그잖아. 얘라기보다는 표현이 좀 잘못되긴 했죠. 표현이. 얘라기보다는 요 나머지거든, 나머지. 요 나머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할 때 대분수꼴에서 여러분이 나머지 구하는 거 좀 빨리 해봤죠. 자, fx가 있어요. x-2분의 3x-1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어쨌든 함수는 그래프 그리는 게 정보를 해석하는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래프를 그릴 거야. 좌표 평면이 있어. 점근선부터 땁니다. 순서가 점근선부터 항상. 자, 점근선 그려요. x는 2예요. y는 3이에요. 표준형 안 바꾸고 땄어요. 그 다음에 이제 k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 k 값이 얘를 갖다가 나누었을 때 요 자리에 있는 요 나머지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머지 정리 떠올리시면은 결국에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얘 능량되는 거 대입하시면 되죠. 그럼 얼마야? 5야. 양이네.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표준형 안 바꾸고도 다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프에 대한 정보. 됐어요? 여러분 처음 하는 거 아니니까 다 그래프 잘 그릴 수 있겠지 뭐.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는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꾸라고 많이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넘어갈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럼 이제 개념이 남은 거 딱 하나, 두 개.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에 예제 7번에 1번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래요. 점근선
점근선부터 따고 K값 찾으면 됩니다. 얘는 표준형이니까 점근선이 X는 2, Y는 1, 3이니까 1, 3 쪽에 여기다가 하나 여기다가 하나 그리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그릴 때에는 좌표축을 뚫고 지나가니까 절편 정도 0 대입하시면 음수 나와요.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셔야 나중에 이 그래프가 몇 사분면을 지나냐 안 지나냐 그런 걸 따질 수가 있어요. 2번 그래프 그리래요. 문기 점근선 내보세요. x는 마이너스 1, y는 3, k값 얼마? k값 계산하는 걸 집중을 안 하셨네. k값 얼마? 분모 0 되는 거 대입하면 k값이라니까. 이거 외워버리시면 의미 없어. 이거 만약에 외워야 되실 상황이 되면은 그럼 매번 그냥 바꾸셔야 돼. 이거를 외워가지고 아 분모에 0 되는 거 대입하면 k값이구나. 그거를 개념으로 외우는 게 아니야. 나머지 정리해서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3x 빼기 1을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다는 거 아니야. 나머지 정리 아니야. 에? k값 얼마예요? k값 얼마? 에? 얼마? 한수 잘하셔야죠. 마이너스 4죠? K 마사 음수니까 엿다 그리셔야 돼요. 여기다가 하나 여기다가 하나고 요런데 그릴 때는 절편 지나가니까 축 지나가니까 0 대입하시면 마일이네요. 그럼 요정도 이렇게 고려해서 그리셔야 돼요. 그래야 사분면 지나냐 안 지나냐 파악이 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뭐야? 요건데 요거는 이제 이것도 하나의 뭐 개념이라면 개념인데 자 유리함수가 평행이동해서 겹쳐진다. 유리함수가 평행이동을 해서 겹쳐지는 거 찾으래요. 뭐가 같아야 되겠어요? 평행이동을 했을 때 겹쳐지려면 뭐가 안 변해요? 평행이동하면? K가 안 변하죠? 아는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자, K가 안 변하죠, K가. 그래서 유리함수가 평행이동을 통해서 겹쳐진다. K가 같아야 됩니다. K가. 그러면 만약에 유리함수가 평행이동 플러스 대칭이동까지 해서 겹쳐진다.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두 개로 겹쳐진다. 그럼 그때는 뭐가 같아야 되겠어요? K의 절대값이 같아야 되겠죠? 이 정도 타이밍에서 여러분이 약간 주의하셔야 될 거. 뭐 쓸래요? 빨빨 쓰시고. 쟤 뒤에 가서 왜 저러고 있어? 아이씨. 문성아, 네. 나갔다 와. 왜요? 그냥. 문 잠글 거죠? 아니, 밖에 어머니 오신한테서. 안 왔어요. 저 결제하러 오셨대. 뭔 소리예요? 저희 결제 그거 카톡 왔는데? 잠깐 이따가 쉬는 시간 되면 잠깐 뵙자. 그런 엄마가 아니에요. 저희 아니 부원장님이 나한테 저희 원석이 어머니 오셨다고. 진짜요? 저 학부모 대기실에 있다고 카톡 안 했어. 자, 얘 K값 얼마예요? 원장님 얼마? 2분의 1이요. 뭐라고요? 2분의 1이요. 순식간에 두 개 된 것 같은데? 아니까 자 2분의 1입니다. K값 2분의 1. 얘 K값 얼마? 2분의 1이에요. 자 요런 거 이제 K값 찾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아까 전에 앞에서 K값 찾을 때 나머지 정리하실 것 같으면 요거 이제 여기다가 0 대입하는 거 대입하라 그러잖아. 얘는 너무 쉽긴 하지. 이건 K값 얼마야 이거는?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 5야. 마이너스 5야. 마이너스 5야가 아니지. 이 K값 구하라고 배운 대로 하시면 얘 너무 쉬우니까 요걸 내보자. 요거 예를 들어 이 상황에서 K값을 구하래. 여기서 그럼 분모 0 되는 거 대입하라 했으니까 2 대입하시면은 우선은 1이긴 하거든. 그럼 K값이 1이냐
거기서 나오는 그 값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머지 정리로 얻어진 거기 때문에 나머지만 구한 거죠.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얘가 나머지하고 표준형의 K값은 다르잖아요. 나머지는 아까 여기 C분의가 나머지고 K값은 C제곱분의가 K값이라 그랬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론은 요런 경우는 지금 K의 값이 얼마라고 해야 돼? 나머지는 분명히 1이 맞는 말이고 2분의 1. K값은 2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맞죠? 이런 거를 뭔가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으면 차라리 표준형으로 바꾸세요. 알았죠? 지금 얘기해 준 거를 뭔가를 더 막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거를 이해하고 납득해야 될 것 같으면 차라리 표준형으로 바꾸시는 게 낫고 지금 알려준 건 그거를 가지고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자 다음에 함수에 제한된 범위에서의 치역을 구하래요. 그냥 제한된 범위 그래프 그리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프 그릴 거예요. 어떻게 그리나 잘 보시면 점근선 권유현이 빨리빨리 대라. x는 1 y는 뭐야? 이어 2요 k가 얼마? 5 1, 3 쪽에다가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고요. 해놓고 자 제한된 범위가 0에서 1이에요. 자 0은 여기쯤에 있겠고요. 1은 여기죠 지금. 자 1에서 2에요. 여기죠. 그럼 그때 치역이라는 거는 그래프의 y값을 보시면 되니까 그래프를 제한된 범위만큼 그려주면 이거가 됩니다. 그럼 치역은 뭐라고 해야 되냐? 여기가 궁금하죠? 0 대입하면 마3이에요. 2 대입하면은 2는 4, 7이에요. 아, 그럼 치역은 이쪽의 치역은 y가 마3보다 쭉 내려가니까 작거나 같네요. 이쪽의 치역은 y가 쭉 올라가니까 7보다 크거나 같네요. 요게 치역이죠. 그죠? 개념 설명을 천천히 했습니다. 문제 풀이는 집중하세요.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개념만 똑바로 박혀있으면 문제 풀이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9번에 점근선 구하래요. 현식이 점근선 불러보세요. 자 2번에 선대칭 구하래요. 선대칭 구하래요. 근데 2번은 기울기 1짜리 선대칭, 3번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선대칭에서 y절편 구하라는 건데 선대칭 어떻게 구한다고요? 유리함수 선대칭 어떻게 구한다? 뭐라고? 접선이? 그거는 직방 얘기죠. 이런 직방 같은 유리함수 선대칭 어떻게 구한다? 점은 점근선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아니, 점이 어떻게 점근선이 돼요? 기울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점근선의 교점 또는 점대칭을 지난다. 이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여기서 얘 P값 구하래요. 뭐 지나요? 2,3 1이요. Q값 구하래요. 2,3 5예요. 4번에 점대칭이래요. 2,3 9구단보다 더 빨리 나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10번에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식을 따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 점근선부터 그리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그래프 해석할 때도 점근선부터 보시면 x는 1, y는 3 보여요. 그러면은 그것만 고려해가지고 식을 세우시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점근선이 x는 1이니까 요거, 그 다음에 y는 3이니까 요거까지 우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식을 쳐다봅니다. 식을 쳐다봤어요. 그때 이제 뭐 식 안 쳐가 상관없죠. 여기서 그냥 위에 요 분자에 모르니까 미정계에서 그냥 k 값으로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얘가 k만 구해서 일반형으로 바꾸시면 답인데, k를 구할 수 있는 정보는 보다시피 0,1을 지난다는 게 있으니까 k의 값은 어렵지 않게 2가 나옵니다. 통분하시면
x 빼기 1분의 3x 마이너스 1이 돼서 a, b, c 끝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점근선 가지고 표준형 따시면 된다 이겁니다. 점근선 가지고. 여러분은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돼야 되겠죠. 11번에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인데 이게 아까 전에 뭐 치역 문제랑 똑같은 거죠 어차피. 그죠? 점근선 따시면은 점근선 x는 마3, 점근선 따면은 y는 2, k 값 구하시면은 마3 대입하니까 마6, 마4예요. 아 음수네요. 그려놓고 제한된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죠. 그럼 내가 가진 그래프는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여기가 최소값, 여기가 최대값. 계산 니들이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정석이긴 한데 유리함수 문제 좀 풀어보시면 유리함수가 생으로 주어져 있는 유리함수 조작이 안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작이라는 거는 절대값 조작이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절대값 또는 이렇게 절대값. 조작이 아무것도 안 된 유리함수예요. 최대 최소 구하래요. 그냥 양 끝값 대입해서 작은 게 최소, 큰 게 최대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얘는 왜? 어차피 1대함수예요. 알겠습니까? 어차피. 근데 그거는 주로 누구한테 하라고 하냐면 그래프를 못 그리는 애들한테 어쩔 수 없이 하려면 그렇게 해서 맞춰라 하는 거고, 여러분은 당연히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상황 하에서 빠르게 계산을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12번이 잠깐 두고 12번 잠깐 두고 13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앞에서 안 했던 유리함수 마지막 하나의 개념인데 유리함수의 역함수예요. 유리함수의 역함수. 자, 역함수 구하는 단계. 권유현이 첫 번째 뭐예요? 뭐라고요? 는 아이를 고친다고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공부하고 다니는 거야? 아이씨. y는 꼴로 고친다. 현식이 첫 번째 y는 잡는다. 두 번째 뭘 자꾸 고쳐 이렇게 선언결 많이 고쳐서 그런가? 뭘 자꾸 고쳐. 두 번째 아 왜들 그러는 겨 둘이. 다이지 두 번째 x는 꼴로 정리한다. 아 뭐 고치다 틀린 말은 아닌데 아 이거 배운 대로 안 하고. 세 번째 바꿔 대입한다는 건데 자 정석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 근데 유리함수는 이제 이게 결론적으로 공식화돼서 여러분이 fx가 있어요. ax 더하기 b가 있고 cx 더하기 d가 있거든요. 이거의 인버스를 구하잖아. 계산 안 해 니네한테는 내가 해보시면 되죠. 해보니까 얘랑 얘랑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면 돼요. 쟤랑 쟤랑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면 돼. 왜?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계산은 여러분이 할 수 있잖아. 강원사 할 수 있어 이거 계산? 아니요. 자, 그러니까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지? 권준이? 이거 역함수 구하라면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다음번에 내놓을게. 중간 가서 써야 돼요. 알았죠? 그럼 첫 번째 뭐 해야 되겠어? 따시기. 얘 역함수 구하래. 시험 문제야. 첫 번째 뭐 해야 되겠어? y는부터 잡으라고. y는부터 잡아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는 꼴로 정리하라고. 그럼 얘 올린 다음에 x에 대해서 풀면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거를 y랑 x랑 바꾸면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결과가 이거라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역함수를, 여러분한테가 아니고 여러분이 고등교과에서 역함수를 배우는데 역함수를 갖다가 공식화해서 바로 이렇게 딱 구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거 하나. 자, 얘 역함수 구하래요. f 인버스는 뭐예요?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면 돼요. 올라가서 3x 마8 x 내려와서 마이너스 a입니다.
근데 마침 옆에 보니까 F랑 F 인버스랑 같대요. 그럼 얘랑 얘랑 같다는 건 개수 비교하니까 A가 얼마야? 3이죠. 그죠? 끝이잖아. 자, F랑 F 인버스가 같다는 거는 무슨 말일까? 저거랑 똑같은 답인데 질문만 바꿔서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바뀔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F랑 F 인버스가 같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양변에다가 F를 합성하시면 F 합성 F는 뭐가 된다? 항등이 된다랑 같은 말이에요. 양변에다가 F 합성하시면. 그죠? 당연히 양변에다가 F 인버스를 합성해서 F 인버스 합성한 게 항등이다도 똑같은 말이고요. 당연히. 자, 기하학적으로는 원래 이 콜이 없었으면은 얘랑 얘는 무슨 관계냐? y는 x 대칭 관계거든? 근데 얘를 갖다가 원래 거를 대칭을 시킨 게 얘인데, 대칭을 시켰더니 원래 거랑 쌤쌤이다. 같다는 소리야. 그 말은 뭐야? 워낙에 fx가 원래 주어져 있던 fx가 y는 x에 대해서 애초에 대칭이었다 이 소리죠. y는 fx는 y는 x 대칭이었다 애초에. 맞아요? y는 x 대칭이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fx의 일반형을, fx를 갖다가 내가 일반형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라고 쓰는데, 그럼 여기에서 잡히는 조건이 뭐예요? 얘네들의 조건이 뭐예요? 얘랑 체인지 해가지고 부호 바꾼 거랑 쌤쌤이다. 지금 해보니까 이거랑 fx가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이러한 조건이 잡힌다는 거는 a 플러스 d가 얼마다? 0이다죠? 그죠? 자리 바꾸고 부호 바꿔서 겹쳐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외우는 건 아닌데, 만약에 니네가 fx를 봤어. 근데 x-1분의 x가 있어요. 이렇게 보여. 그럼 니네가 앞에서 합성함수 문제 풀 때도 이제 그 규칙성, 추론 문제를 봤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막 2025번 합성한 다음에 3을 대입하래. 이런 문제가 있거든? 근데 이런 걸 딱 보시면은 딱 보니까, A랑 D랑 0이잖아요. 그죠? 아, 얘 뭐예요? 두 번 합성하면 항등. 실제로 해보시면 두 번 합성하면 항등. 한번만 입었으면 돼요. 뭐라고요? 아니에요. 입었어요? 뭘 입어? 아니에요. 뭐라니까 저기 씨. 아니 한 번만 인버스하면 돼요. 2025번. 한 번만에 인버스를 해. 만약에 이 문제인데 F 2025 합성한 예를 들어 뭐 3을 구하래. 네. 그럼 얘는 뭐랑 같다는 거예요? F 인버스 3. 인버스가 왜 자꾸 나오는 게 버스 왜 이렇게 좋아해? 뭐 인버스가 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두 번당 항등. 두 번 합성하면 항등이랬잖아. 아 항등에 fx니까 그럼 만약에 F 2025번 합성한 거는 뭐랑 같겠어? f. 그러니까 F 3 하면 되는 거지 뭘 자꾸 인버스 타령이야. 헷갈렸어요. 자,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빠꾸해서 449쪽 풀어보시고, 예제 12번 하고, 그 다음에 뭐 오늘은 뒤쪽에 무리함수까지 뭐 구조를 나갈 생각은 없는데, 나갈까? 이거 왜? 뒤에서. 자, 12번입니다. 위치관계예요. 위치관계는 이제 말 그대로 걔네들이 교점이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 위치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대표적인 위치관계가 두 직선의 위치관계 있어요. 두 직선의 위치관계. 뭐 이제 일치한다는 거 있고, 평행한다 이런 거 있고, 한 점에서 만난다 있는데, 뭐 이제 수직으로 만날 때 이런 게 이제 두 직선의 위치관계라고 배웠고,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있어요. 원하고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안 만나냐 이런 거. 이런 게 위치관계인데, 그러면 유리함수하고 직선의 위치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그려봤을 때 어떻게 만나느냐를 따지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그림 그려보셔야 되겠고.
이때 여러분한테 이제 요구하는 게, 자, 직선. 당연히 직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고정되어 있는 애랑 그렇게 쉽게 물어보지 않고, 요렇게 생긴 직선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런 직선을 봤을 때 바로 밑에다가 무슨 작업을 해놔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직방하면 어쨌든 저쨌든 중요한 건 기점이에요. 그럼 항상 기점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뭐라로? 기점 중에. 기점 중에 뭘 아냐고. 아니, 기점 중에 뭘 아냐고. 그거부터 내보라고. 기점 중에 아는 게 뭐야, 이거. 얘에서. 값을 상관. 뭐 점을 알죠? 점을. 뭐예요? 그래서 여기다 쓰라 그래요.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직선. 항상 이런 거를 스스로 바로 딱 보자마자 잡아버릇해라. 이거죠. 이런 거 바로바로 써. 오이씨.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그립니다. 점근선, 문기, 점근선. 왜냐면 따요. K값 얼마야? 1입니다. 그래서 요따 하나, 요따 하나인데, 얘는 그냥 뭐 무난하게 그리셔도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하나 하고 요렇게 하나 그려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직선이 어디를 지나냐? 마이너스 1,3을 지난대요. 오, 하필이면 어디에요? 요 점대칭입니다. 그럼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얘랑 안 만나야 되는데, 그럼 얘가 안 만나야 되니까, 안 만나려면 직선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리셔야 되는데, 항상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한테 뭐를 그리라고 하냐면은, 뭔가가 바뀌는 경계를 그리라 그래요. 경계. 얼마 알겠어요? 안 만나죠? 안 만나잖아. 그잖아? 근데 이런 데다 그러니까 선 그릴 게 아니고, 만나냐 안 만나냐, 또는 만나더라도 무슨 교점의 개수가 몇 개로 바뀌냐 안 바뀌냐, 그런 포인트를 그리셔야 돼요. 경계를. 그럼 우선은 이제 기준이 0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0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만나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만나거든요. 그럼 우선 하나 경계가 되는 애가 누구예요? 0이네요. 요거죠. 그래서 얘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안 만나. 그러다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만나. 그러면 그 다음 경계는 뭐예요? 요게 또 경계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 두 개를 경계로 해서 만나냐 안 만나냐예요. 이건 너무 쉽죠, 솔직히. 그러면 여기에서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m입니다. 그럼 내가 그린 그림에서의 특징, 이 상황에서의 특징은 뭐냐? 얘는 상수함수예요. m이 얼마예요? 0이죠? 기울기가. 자, 요때의 특징, 얘는 세로선입니다. 기울기가 없죠? 그러면 m의 조건은 뭐냐? 얘보다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까지 다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m은 뭐라고 하면 돼요? 0보다 작다. 근데 0이 돼도 돼요, 안 돼요? 이건 뭐야? 돼요는? 뭐야? 대답은 되죠? 자, 이렇게 푸시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아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얘도 지금 유리함수가 조작이 안 돼 있거든요. 그냥 생유리예요. 생유리함수랑 직선이랑의 위치 관계는 그냥 연립해가지고 판별식 보셔도 돼요. 그냥 연립해서 해볼게요. 요거 하고요, 얘랑 연립을 해가지고 판별식 보셔도 된다고. 연립도 요령이죠, 공부해서. 왜냐면 얘를 갖다 어떤 사람은 그냥 올려요. 그냥 올리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딱 봤을 때 여기에서 이미 얘를 대분수로 바꿔주면은 상수항이 뭐가 보여? 3이 보여. 상수항이 3이 보인다고. 지워지잖아 어차피. 이렇게 하고 연립하는 게, 이런 게 다 요령이죠. 그냥 올라가면 되죠. 근데 올라가니까 이거 뭐예요? m의 x 더하기 1의 제곱은 1이에요. 자, 위로 풀게요. m에다가
x의 제곱 더하기 2mx에다가 더하기 m 빼기 1은 0이에요. 맞죠? 대수적으로 여기까지. 자, 얘가 조건이 뭐가 돼야 돼요?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대수적으로는 뭐다? 만나지 않는다 뭐야? 만나지 않는다 뭐야? 그래프에서 만나지 않는다라는 건 대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만나지 않는다 뭐야, 은하? 그래프의 교점이 대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거야? 뭐야? 만나지 않는다 뭐야, 당연히. 실근이 없다. 실근이 없다. 그래프의 교점이 대수적으로 실근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 유엔이가 또 이제 어마어마한 얘기했어. 방금 다 들었나 모르지만 실근이 없다인데, 그럼 실근이 없다에다가 옆에다가 오버해가지고 이런 애들 있어요. 실근이 없다, 판별식이 뭐다? 0보다 작다, 이런 애들 있다고요. 여기서 얘가 실근이 없다죠. 실근이 없다. 판별식이에요? 뭐부터 하셔야 돼요? 이제 이 정도 내가 얘기하면 그래도 안 하려다가도 하겠지. 뭐부터 해야 돼? M은 0이 아니다. m이 0이냐 0이 아니냐를 분류해야죠. 쟤는 항상 뭐 2% 부족해요. 그죠? m이 0인지 0이 아닌지 분류해야지 왜 m이 0이 아니야. 여기에서 이제 최고차항계수의 문자가 있으니까 얘가 0이냐 0이 아니냐를 나눠야죠. 왜? 0이면 지워지고 지워지니까 넘어가면은 0x는 1이 돼. 참고로 근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근이 없으니까 얘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돼요. 되는 거지. 그래서 되는 거. 근이 없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m이 0이 아니면 그때 뭐 하는 거야? 그때 판별식이 뭐야? 이제 2차니까 이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하면 되는 거죠. 판별식 돌리면 뭐 나와요? 4분의 d 하니까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해가지고 이건데, 그럼 제끼고 제끼니까 뭐 나오냐면은 1. 뭐가 1이 나와? m 아니야? 네, 0. 자, m 나오죠. 그래서 요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제일 많이 오답으로 어설프게 공부해서 나오는 오답이 m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 놓고서 나중에 많이 물어보는 거야. 왜 는이 왜 들어가요? 이거 판별식으로 풀면은 나중에 이 중에 또 똑같이 물어보시면 있을 거야. 선생님, 그래프로 하면은 m이 0인 걸 알겠는데 근데 왜 이게 식으로 풀면은 0이 안 잡히는데요, 선생님? 항상 이 얘기를 많이 한다고. 응? 애초에 시작부터를 안 해서 그래요. 최고차항 계수의 문자가 있으면 분류를 하셔야 되는데 분류를 안 하고 실근이 없다? 판별식이 0인보다 작다 이런 걸로 가시니까 문제라고요. 판별식은 2차만 쓰는 겁니다. 2차만. 얘가 2차인지 아닌지를 모르는데 왜 판별식 타령이야. 그죠? 그래서 결론은 대수적으로 풀어도 완벽하게 답이 나오고요. 그래프로 해도 완벽하게 답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런 요령들 잘 배워가셔야 돼요. 이런 거 요령 없이 이런 거 연립하는데 얘 올라가서 다 곱한 애들 있어요. 계산도 못하면서. 자, 그죠? 어? 계산도 못하면서. 나중에 봐. 12-4번 같은 거. 문제 읽어봐. 3에서 9까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조건이야. 그래프 그려야 돼. 찍찍찍 3개 그려야 돼. 근데 어떤 애들이 이거 그려?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보니까 식을 잘 쳐다보더니 갑자기 얘를 그리기 전에 정리를 먼저 하네? 이거네? 다 지우네? 아, x 빼기 2분의 7이고 여기가 ax고 여기가 bx네. 이거 그래도 훨씬 편하죠. 얘보다야. 그죠? 여기도 이런 생각을 보여야 하지. 보여야 돼. 그렇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유리함수 예제입니다. 왜 그래? 문기야 왜 책 왜? 한기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466쪽에 11번 문제 읽어보세요.